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쓰고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깎아줬던 세금 혜택이 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집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월 10일 이후 집을 팔면 세금이 최대 2에서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세금 카드를 꺼냈지만 진짜 부동산 문제의 뿌리는 그 밑에 훨씬 깊이 박혀 있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부활해 중과세율이 단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 중과세 적용을 딱 1년만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이 2번, 3번, 4번 연장되면서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세율이 얼마냐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경우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더 얹고 3주택 이상은 무려 30%포인트를 추가합니다. 기본 세율이 최고 45%니까 여기에 30%포인트를 더하면 세율이 75%까지 치솟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82.5%에 달합니다. 사실상 양도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올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5월 9일 이후로는 중과세율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 가지 완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잔금 납부까지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분들은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핵심입니다. 정부가 기대하는 건 매물 출회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고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이 대폭 확대된 지난해 말 이후 일부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연세대 고준석 교수는 세율이 높아지면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로 방향을 틀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과 함께 집값 상승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광운대 서진형 교수도 중과 배제 종료 시 시장이 이른바 초거래 절벽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악재가 겹칩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대비 무려 47.6%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도 43%, 인천도 37%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까지 거둬들인다면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전세 수요는 약 23만 5천 호에 달하지만 입주 물량은 8만 9천 호에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4만 호의 수급 불균형,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세금 정책 하나가 의도치 않게 임차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역설. 이게 부동산 정책이 늘 직면하는 딜레마입니다. 자, 이쯤에서 솔직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참여정부도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고 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역대급 세금 폭탄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히려 집값이 더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풀면 시장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이미 이 패턴이 역사의 법칙으로 학습되어 있습니다. 버티면 정권이 바뀐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이 믿음은 20년 넘게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도세를 높인다는 건 집을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팔기가 더 꺼려집니다. 내 집값이 오르는데 거기다 세금까지 70에서 80% 내가면서 왜 팔아? 이 논리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고 매물이 없으니 가격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극적으로 올려서 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치적으로 너무 큰 저항을 부릅니다. 결국 어떤 정부도 그 칼을 끝까지 쥐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에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세금도 공급도 아닙니다. 바로 수도권 인구 집중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 20대는 매년 수만 명씩 지방에서 올라옵니다. 실제로 2025년 통계를 보면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순유입된 20대만 4만 8천 명 이상에 달합니다. 반대로 지방은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면서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은 집이 부족해서 가격이 치솟고 지방은 집이 남아 돌아서 미분양이 쌓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오르고 지방은 내리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말기 암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세금 정책도 5년을 버티기 힘듭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면 서울 합계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면 취업난 주거난이 심화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됩니다. 수도권 집중이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저출산 국가 소멸 위기로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법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다만 매우 어렵고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한 길입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입니다. 서울 명문대를 향한 열망이 수도권 집중의 핵심 엔진 중 하나입니다. 당장 가라고 해서 갈 대학은 없겠죠. 하지만 지방 이전 대학에 20년 이상 파격적인 지원을 하거나 지방 대학의 장학금 50%, 기숙사 반값, 세계적 석학 초빙 같은 인센티브를 몰아준다면 장기적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업종 특화 도시 조성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AI, 물류 등 각 업종에 특화된 도시를 지방에 만들고 이전하는 기업의 2020년 법인세 감면, 사원 정착 지원금, 자녀 교육 인프라 구축 등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가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사람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입니다. 지금도 세종시가 있지만 핵심 권력이 서울에 남아있는 한 기업과 사람은 서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권력이 완전히 이동하면 그 주변으로 로비스트, 언론, 금융, 기업이 모두 따라갑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권력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 가장 빠른 인구 분산책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 정치인들이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수도권 표를 잃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유권자 수가 전국의 절반을 넘습니다.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하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는 정책을 밀어붙이기란 어떤 정부에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 종료됩니다. 5월 10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집을 팔면 세금이 최대 75%에서 82.5%까지 부과됩니다. 둘째,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매물을 끌어내기보다 오히려 거래 절벽과 전세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셋째, 역대 정부의 경험상 세금 정책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 선례는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전략은 이미 신앙에 가까운 학습 효과입니다. 넷째,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입니다. 인구 분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임시 방편에 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정, 과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특히 다주택자분들 지금 어떤 전략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분들은 이번 정책이 반갑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걱정이 되시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